어디에도 없었던 나. 30대의 어느 한때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았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소개팅에서 마음에 든 상대에게 애프터를 받지 못해도 그렇지 뭐 하고 태연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의 평정 상태랄까. 아무튼 내 인생 전체에서 심적으로 가장 평온했던 시기가 있었다. 비결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나로 살기. 20몇 살 무렵 주말마다 일본 드라마를 한 시즌씩 작살내는 생활을 계속하다 품기 시작한 언젠가 일본에서 살아보리라는 꿈.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저런 회사에 원서를 내고 사회에 안전하게 착지하려 버둥거리는 동안 잊어버린 줄 알았다. 30을 훌쩍 넘기고 20대의 대부분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일이 어렵지 않은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귀퉁이로 밀어놨던 그 꿈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딱히 생활에 큰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다. 좋은 회사에서 괜찮은 월급을 받고 남들에게 재밌겠다는 말을 듣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뭔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무기력감을 해결해줄 유일한 방책이 일본행일 것만 같았다.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럿에게 털어놓았고 10명 중 7은 확실하게 반대했던 듯하다. 미쳤냐? 시집은 언제 가려고? 라는 걱정에서부터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 란 현실적인 조언들까지. 허나 한번 부풀어 오른 생각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일본에 가면 조금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설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공간에 나를 던져놓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충동에 불을 놓는 문장과 맞닥뜨렸으니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는 울려왔다.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먼 북소리. 하루키처럼 세계 어딜 가서 살아도 밥벌이 정도는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재능 같은 것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나이 들기 전에 저질러야 해 결심하고 일본행을 준비하던 2에서 3년. 내 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매일 밥을 먹고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바다를 건너가 다른 도시에 살았다. 그러면서 생애 처음으로 한없이 여유롭고 희망적인 날들을 보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오그라들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누그러졌다. 괜찮아. 나는 곧 일본에 갈 사람이니까. 그곳에 가면 지금과는 다른 생활,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일하면서 알게 된 한 친구는 요즘 결혼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했다. 30대 중반, 불안한 마음에 수백만 원을 들여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단다. 3개월 동안 매달 2명씩 남자를 소개받았지만 역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힘들게 꾸미고 나간 자리에 스스로 용납하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용모의 남자가 앉아있거나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엔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확신하는 40대 싱글남이 등장할 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극심한 우울에 시달린다던 이 친구. 결심한 듯 말했다. 있잖아. 내 짝은 정말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 어떤 방법을 써서든 외국으로 나가야겠어요.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꿈꾸는 건 어쩌면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한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사실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거나 나는 참 매력적인 여자인데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가진 남자가 주위에 없다고 느낄 때 이런 결핍감을 이겨낼 방법의 하나로 탈출을 꿈꾸기도 한다. 환경을 바꾸면 달라질 거야. 이 회사가 문제라니까. 한국은 나랑 맞지 않아. 동양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나 그곳에 나는 구질구질한 지금의 나와는 다를 것이라는 어떤 희망 혹은 착각.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도 이런 남자가 나온다. 주인공 길은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꽤 인정받고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소설을 쓰는 것이다. 잘하는 일이나 계속하라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지만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자 그는 생각한다.
자신의 작품을 받아들이기엔 이 시대가 너무 경박하다고. 그가 꿈꾸는 시대는 수준 높은 문학과 예술이 꽃피던 1920년대의 파리. 그곳이 바로 자신이 살고 싶은,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라고 길은 믿는다.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약혼녀, 그리고 그의 눈에는 속물스럽기만 한 그녀의 부모와 함께 파리로 여행을 오게 된 길은 어느 날 밤 파리의 골목길을 헤매다 시간을 거슬러 1920년대 그가 꿈꾸던 황금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길은 그토록 사랑했던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을 만나 문학을 논하고 아드리아나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1920년대를 살고 있는 아드리아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공허하고 상상력이 없다며 벨 에포크라 불리는 1890년대의 파리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어찌어찌하여 아드리아나와 함께 1890년대의 파리로 빨려 들어간 길. 거기서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길, 빨리 1920년대로 돌아가요, 우리. 아드리아나, 싫어요. 그건 현지잖아요. 현지는 지루해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감독은 늘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꿈꾸는 사람들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환상을 꼬집는다.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너의 황금시대는 바로 지금이야 라는 메시지다. 다시 나의 경험으로 돌아오면 그토록 꿈꾸었던 일본에서의 생활은 당연히도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오랫동안 상상해온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순간들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출구 없는 질문에 시달리며 보냈다.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생이 되었지만 공부가 직업인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깨달았다. 일할 때보다 시간 여유는 넘쳐났지만 그 시간을 혼자서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박따박 월급을 받았던 생활을 뿌리치고 나니 매일 줄어들기만 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 내키면 언제라도 다시 일하면 되지 생각하다가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버리면 한없이 자유로워질 것 같았지만 사회적 외피를 벗어던진 나는 자주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졌다. 일본에 가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겠노라 결심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다지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인간이 못 되며 이는 장소가 아니라 천성의 문제라는 걸 간과한 결심이었다. 어느새 나는 주말이면 편의점에서 다양한 일본 맥주 중 하나를 골라 홀짝대며 다운받은 한국 드라마를 줄기차게 이어보고 있었다. 결국 서울의 건어물려가 도쿄의 건어물려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시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애써 위안하자면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다. 새로운 공간으로의 탈출을 통해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한층 더 잘 알게 되었다. 한없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일정한 구속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모범생 기질의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고, 사람들에게 치이는 삶이 싫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런 나를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덕분에 현실로 돌아온 나는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나를 꿈꾸는 이들에게 네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은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견뎌.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희망 한 조각 없이 버텨내기에 현실은 종종 너무 버거우니까. 하지만 당신이 정말 진지하게 다른 나라에, 다른 회사에, 다른 학교에 가면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말해줄 수 있다. 새로운 나 같은 건 없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어딘가에 옮겨놓는다 해도 삶이 극적으로 바뀌진 않는다. 미래의 일 같은 건 전혀 상상이 안 되지만 돌아가면 이제 모두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은 해냈다고 말이에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 싸웠어요. 이제부터는 가슴을 펴고 당당히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시다 이라, 전자의 별. 나의 20대와 30대는 도망침의 반복이었다. 두 군데의 대학을 다녔고 4곳의 회사를 거쳤다. 사표를 쓰고 호기롭게 외국으로 떠났다가 어깨를 움츠리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 과정 중 어떤 것은 도피였고 어떤 것은 도전이라 믿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정확히 모른 채 어디로든 탈출하려 했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며 마주한 시간들이, 감정들이, 기억들이 다 내 속에 쌓여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